안녕하세요. 2016년, 2017년이죠. 3월 2일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끝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띄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부동산 뉴스 생생경매 이야기. 경매 목적은 낙찰이 아니라 수익. 꾸준히 하다 보면 된다. 꾸준히 해도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이게 제 의견이에요. 또, 이 방송을 가지고 또, 아마 김생민 씨한테 또 전달을 해서 정한영이가 건드리려고 한다. 싸워라. 그러니까, 야, 참,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일단은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수도권 아파트 경매 입찰 수가 올해 6만 명을 넘어서고 입찰자 수가 그죠? 입찰한 자의 수예요. 평균 경쟁률이 6대 1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초창기 때는 소수 브로커 중심으로 법원 경매가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일반 서민들도 대거 참여하게 되었죠. 경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법원 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수도 많아요. 수도권에 나오는 경매 물건만 해도 일주일에 대략 100만 건은 되니까요. 자, 이 서두글에 넘어가는 사람은 초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수도권이 100만 건의 물건이 나온대요. 전국에 100만 건이 안 나오는데. 자, 오늘 검색을 했을 때 전국에 지금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게 9,100건입니다. 경매 물건이. 10,000건 정도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예년보다 좀 경매 물건 수가 좀 줄어든 거죠. 뭐 한 15,000, 20,000건 정도가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경매 한참 할 때 그 2만 건을 다 열람을 했어요. 어떻게 다 열람하느냐? 가능해요. 여러분들 2만 건 열람이 불가능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일단 매일 해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2만 건 나누기, 자, 그냥 대충 30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 개? 하루에 666건이에요. 하루에 666건에, 나누기, 한 5시간만 합시다. 5시간만. 5시간이면 한 300분이죠? 300분. 하면 몇 건이에요? 분당 2건이에요. 분당 2건인데, 지금 이 물건들 이렇게 쭉 보세요. 자, 다세대 빌라. 그죠? 다세대 빌라. 자, 유찰 6회까지는 됐잖아요, 지금. 그럼 뭐야? 전달에도 나온 거죠? 전달에 나왔고, 그 전달에도 봤던 거죠? 당연히 패스죠. 그죠? 자, 파주시 문산읍, 농지, 물건. 그럼 한번 눌러봐요. 이거 하는데 몇 분이나 걸려요? 예? 자, 금일 실시간 결과 종료. 유찰, 차외 기일 적용 전. 오늘 유찰됐대요. 그죠? 또 유찰됐죠. 그러면 저번에 봤잖아요. 이건 낙찰되는 게 한 25% 3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만 건을 본다고 해도 전달에 나와 있었던 물건들이죠. 나머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누적돼서 가죠. 물건들이. 그래서 10,000건, 20,000건 검토가 가능해요. 가능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눈에 띄는 물건들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자동차 물건 같은 경우 쳐다보고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SM5가 나왔는데 500만 원짜리인데 245만 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왜 안 샀을까? 뭔가 있겠지 뭐.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건을 보게 되면 한 달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을 다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점점 빨라져요. 보는 속도가. 왜냐면 나왔던 물건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그죠? 전국에 10,000건 정도가 나왔다. 10,000건 정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경매 물건이 법무사가 몇 명이고 법무사가 몇 명이고 중개인이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이 변호사들이 요즘 밥벌이 없기 때문에 다 껴요. 변호사들도.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는 다 소송하고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낄 이유가 없어요. 또 은행 지점들이 몇 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매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왜? 부동산은
가진 자들의 소유예요. 가진 자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경매로 낙찰됐다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나오는 물건들 있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건 뭐예요?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서 몇 년 전에 낙찰을 했는데 그죠? 새로 산 사람도 어떤 문제 해결을 못한 거죠. 실질적으로 수익을 못 내고 다시 몇 년 있다 다시 또 경매에 나오죠.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꾸 그 돈 없는 사람들에게 경매가 돈 버는 수단이다 라고 꼬시는 거. 예, 저는 좀 제가 경고한다고 뭐 경고를 듣겠어요. 예, 수도권만 100만 원 거는 되니까요. 예, 아예 뭐 1000만 건이라고 하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단어나 자료를 인용할 때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팩트 사실을 제시하는 것처럼 제시를 해요. 사실이 있는 거를. 그죠? 그래 놓고 결정적인 거를 속이죠. 예. 경매 초보자들이 어떤 물건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일반 매물 대비 경매 물건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경매 물건은 뭐예요? 일단은 일반 거래가 안 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반 거래가 안 된 물건이 나오는 건데, 예. 그 물건이, 예. 일단 정상적이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예요? 좀 새 물건을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뭔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내가 싸게 산다.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부동산을 배워라, 경매를 배워라라고 현혹시키는데 그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몇 달은 참 이게 블루오션이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이제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만 막 듣다 보면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이제 회의가 느껴지죠. 그리고 그 회의가 느껴지는 시점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최고급 과정, 전문가 과정, 뭐 심화 과정 뭐 이런 식의 그 다음 단계를 제시를 해요. 참. 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강사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전문가의 길로 간다, 뭔가 심화 깊게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우리 대학교로 얘기한 박사과정이죠, 박사과정. 예? 저야 뭐 대학교 졸업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대부분 물론 옆에서 그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어떤 그 자극적인 문구나 어떤 블루오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서 경매를 배우게 들어섰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예? 처음에 내가 이거를 배우겠다라는 동기부터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배운다고 해서 그 상황 파악을 못하는 능력이 늘어날까요? 좋아질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 파악은 늦어도 어떤 걸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죠. 일 자체가.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맨날 당해도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경매 학원에서 경매를 배우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사람을 잘 믿어요. 그런데 뭐냐? 지금 다단계나 우리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 특히 다단계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런 데서 현혹되는 것처럼 뭐예요? 내가 지금 돈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로 현혹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당한 거야. 법원에서 한 거야. 다 남들도 해. 너도 배우면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요. 마음 자세부터가. 예. 거기 단계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기가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연예인이 돼서 뭐 광고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로 부동산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부동산을 그만큼 소유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회적인 경험이 누적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적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내 부동산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은 세금 관계부터 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모든 걸 갖다가 다 계단 내가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단단히 견고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생긴 사람은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사요. 근데 주변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그러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뭐 해본 것처럼 예, 떠든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은 큰 돈이라도 만질 수 있는 능력이나 있었죠. 예를 들어서 김연아 씨나 뭐 박찬호 씨 같은 경우 빌딩이나 건물 산 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점수 줄 수 없어요. 좋은 점수 줄 수 없는데 뭐예요? 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정도야 뭐 기념품을 살 정도로. 예? 본인들이 벌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대출로 산다? 대출은 뭐예요? 이거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거 배우자하고 안 싸울 자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내 생활비에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로 해서 잘 돌린다? 꿈도 야무져요. 참. 네. 그러면 그 건물을 앞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왜 포기했겠어요? 그 앞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더 좋을 때란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살 때보다. 그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그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은 그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더 저렴하게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임대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예? 능력이 부족해서? 유명한 강사한테 배우지 못해서?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예 주변에서 안 된다 요즘 힘들다라는 게 뭐 태반이에요. 들려오는 소리가. 다들 소비도 줄이지만 이건 소비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기본 어떻게 하면 지금 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예. 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이런 심약해져 있는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블루오션이 경매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예? 간혹 운이 좋아서 또 진짜 남들보다 더 초인적인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다른 것도 못했는데 경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공부도 잘 못했는데 경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만만한 시장 아닙니다. 경매 시장 자체가. 물론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 되는 물건들 사고 팔고 할 때는 이런 차익이 있구나. 이런 게 되는구나. 예. 그런데 그게 경매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 판매를 한 거죠. 이게 물건을 낙찰돼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다들 막 보면 그 경매 관련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많지가 않고 또 그 물건을 검토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가만히 안 있는다. 좋은 물건은 자기들이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허황된 높은 수익률과 허황된 어떤 걸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매를 배우려고 하는데 요즘은 돈을 내죠. 그런 건 없다.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그 배우는 방법은 글쎄요. 왜 배워야 되나요? 경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잘 알려면 뭐죠? 내가 사회성이 좋아야 돼요. 사회성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거지. 그 경매학원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룹 스터디하고 그 강사 쳐다보면서 아유 부럽습니다.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걸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회 흐름, 이 사람들의 마음, 시장, 이제 소비 패턴, 이런 것들, 사람들의 유행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땅이, 어떤 부동산 물건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싸, 가격이. 그러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민자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다른 형태로 이제 올 봄부터 이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데모산을 제한할 때 제가 제안할 때 이제 가장 컸던 건 뭐냐면 여기는 규제가 너무 많은 땅인데 그래서 더 이상 규제 걸 게 없다. 최악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만 있다. 그리고 여기는 강남이다. 그리고 우리가 적지 않은 평수고 2020년 일몰제가 있다. 그런데 일몰제라는 게 그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거론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경매 하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낙찰받는 시점 그 1, 2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하여튼 거론이 많이 됐어요. 이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정부에서 지금 그 개선하고 내놔야 되는가, 또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그 대두가 됐었습니다. 한참 대두가 되다가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민자공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특히 일본 쪽 관련된 일본의 정책이나 일본 쪽에서 어떻게 풀어갔는가, 뭐 그런 모니터링 연구 논문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던 시점에 대모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우리가 강남 한복판에 그 땅을 가지고 무엇인가 모색하고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이제 대모산 투자를 제안을 한 겁니다. 현재 저희가 구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50% 정도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모산 쪽에 관련된, 그리고 민자공원 쪽에 대해서 내가 좀 관련이 있고 같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주클럽에 노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 대모산에 대해서 지금 뭐 모카페에서는 특히 그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참 아주 어이가 없어서 이러쿵저러쿵 뭔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글들을 봤는데, 강남구청이라는 그 자치구 특별한 특성, 그리고 서울시하고의 마찰,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라는 정권 하에 그 분위기,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과 동시에 그 대모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던 민자공원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계통의 업무를 종사하시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대모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지주클럽에 녹화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당 15만 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경매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건 테라펀딩 이야기인데, P2P 금융사 중 가장 먼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도성 기사인데, 그죠?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자를 주고, 또 수수료 띄고, 뭐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재투자율이 66.5%. 그러니까는 사서, 이게 단기 사채죠. 그러니까 사채예요, 사채. 대부업이라고 지금 보면 P2P 업체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테라펀딩이라는 그래도 굉장히 큰 업체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전체 투자자가 5,940명이고, 98회 투자를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게 되면, 그죠? 한 건당 한 50명 정도가 참여했다라는 얘기고, 그죠? 한 건당 50명, 50명이 참여했고, 평균 투자가 4.3회. 그러니까 투자했다 뺐다 뭐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 금액은 약 1,700만 원 1인당. 1인당 1,700만 원을 해서 2배 수익을 보려면 몇 번을 해야 되나요? 이게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남았다. 크죠? 뭐 20% 맥스 20% 정도 남았다라고 그러면 1,700만 원을 2배 수익 내려면 한 5번 정도는 해야 이제 2배가 될 건데, 이 지금 제가 추천되는 물건들을 보니까 대개 보면 건축하려다가 이렇게 자금난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많아요. 저희도 지금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지금 대모산하고
그 장성 프로젝트를 이렇게 두 개 봤을 때 예를 들어 신탁회사나 금융회사나 다른 데하고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떠한 그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 공개적으로 이제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 뭐 대출하는 방법 아니면 이런 P2P 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 근데 뭐 최종적으로는 뭐 신탁회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탁회사는 이제 난 금융회사가 이제 나중에는 들어오긴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가 있어요. 이자예요, 이자. 이자를 많이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P2P 업체는 대부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의 이자를 추구를 해요. 그럼 그 이자를 주고 과연 그 사업장이 사업성이 있는가? 이게 지금 한 번 물리면 그 사고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돈을 빌려줬다가 만약에 그 사업장이 엎어졌을 때 P2P 업체는 단순히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중개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만 자기네들은 지키는 거지 그 엎어졌을 때 그 고스란히 피해는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중개업체한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1,700만 원 받자고 소송해서 쫓아다닐 수도 없고 네. 제가 지주클럽 보면서 저희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과도한 어떤 사업성을 믿고 어떤 자금을 대출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대출받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동산이 갖고 있는 한계성, 어떤 유동성에 대한 한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주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000인회원까지 4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되게 천천히 하면서 정비하면서 저희가 꾸준히 왔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주클럽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장점인데 아무튼 P2P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그 잔돈 먹으려다가 나중에 큰돈 손해봐요. 왜냐면 항상 이유 없는 돈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돈은 없는데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P2P 투자가. 그 뒤에 숨은 내용을 모르니까요. 액면에 보이는 그 미사오구하고 가능성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지주클럽은 저희는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회원분들 중에 항상 그 프로젝트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본인이 특히 관심 가는 분야에 참여를 해서 그분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이 그 업무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것이 지주클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공개, 그러니까 그죠? 지주클럽 외부적으로 제가 뭐 일일이 공개할 이유는 없죠. 예, 전혀 뭐 지주클럽과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굳이 애써서 지주클럽이 이렇다라고 공개할 수는 없는데 구성원들 간의 공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투자자, 대출자 모두에게 좋은 테라펀딩,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테라펀딩 들어오는 물건들이 거의 다 저기죠. 뭐냐면 그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구하다 못해서 거의 사채 시장인 거죠. 예, 오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예. 거기에 이제 그 단기로 돈 빌려주고 돈 버는 근데 이제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르 투자라고 하지만 돈을 주고 그죠? 이자에 지금 혹한 거죠. 이자에 이제 얼른 돈 빌려주고 빨리 받아야 돈 몇 푼이라도 남고 그 이자라도 남아야 또 내가 생활에 좀 보탬이 되니까 대출이자도 갖고 그럼 또 빌려주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짜잘하게 재미 보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가죠. 아무튼 경매 물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이 많지 않은 물건을 갖다가 경쟁해서 입찰해서 내가 성공을 한다. 예, 학원 10년을 다녀도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경매에서 성공을 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아니면 나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 밭에 하나 있는 커다란 바위가 누구한테는 조각할 바위로 보이는 거고 누구한테는 뭐예요? 저 돌멩이를 갖다 깨서 팔을 어떤 물건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고 누구한테는 농사질 때 불편한 바위일 뿐이죠. 똑같은 바위가 똑같은 땅에 있다 하더라도 누구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누구 눈에는 돈으로 보이고 누구 눈에는 치워야 될 골칫거리로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좋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주변이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낙찰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수익성을 만들기도 좋고 주변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고. 근데 그런 거 개념 없이 예? 예, 특히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직장 다니는 게 싫어서 아니면은 직장을 못 구해서 경매한다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 맨날 컴퓨터 쳐다보고 있고 또 경매학원 다니면서 맨날 그 생맥주 다니면서 무슨 의기투합해서 무슨 대단한 물건을 투자하는 것 마냥 그렇게 몰려다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어느 분야의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경매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죠. 예? 그 사람 사회 경험인 거죠. 저희가 지금 한 300병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요양병원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이 들어왔는데 의뢰가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요즘 요양병원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다행인 게 이제 저희 지주클럽 안에 뭐 의사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행정 업무나 병원 행정 업무 쪽, 또 뭐, 각종 또 관련된 업체,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자문을 구하면서 제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기본 바탕 없이 그 단순히 그냥 땅값 건물값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양병원 차리면 돈 벌어.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죠. 예, 저도 용감해지지 않으려고 이제는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 많지 않다. 여기서 좋은 물건을 찾는다.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좋은 물건을 찾는 건 뭐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